기나긴 인생길을 마음이 맞는 친구와 같이 하면 그 길이 훨씬 즐겁고 행복하겠죠. 하지만 친구 중에는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 마음만 상하는 친구가 꼭 있습니다. 안 만나니만 못한 친구. 그런 친구는 나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일시적으로 마음이 아프더라도 손절하는 게 상책이죠. 첫째, 무조건 자기만 옳고 남은 틀렸다는 친구. 무조건 자기만 옳고 남은 틀렸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독불장군이라고 부르죠. 문제는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남에게 강요하는 데 있습니다. 다들 삼겹살 먹자는데 소고기 먹자고 우기고, 다들 당구 치러 가자는데 탁구 치러 가자고 우기고, 자기 입맛이 표준이고 자기 생각이 항상 옳은 거예요. 결국은 그 친구 하자는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 사소한 일로 다투기 싫고 티격태격 해봤자 서로 마음만 상하거든요. 특히나 이런 친구하고는 종교 얘기, 정치 얘기는 금물입니다. 진짜로 절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하는 게 사회생활의 기본 아닌가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기도 하고요. 이런 친구 자주 만나면 만성 스트레스에 걸릴 확률, 수직 상승합니다. 멀리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겠죠. 둘째, 매사에 부정적인 친구. 매사에 부정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친구가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까 웃기고 있네, 네가 나이가 몇인디. 젊은 애들이나 하는 유튜브를 한다고 지랄이냐. 내일 모레 70이 다 되는 놈이 그냥 산이나 다니고 당구나 칠 것이지 하고 비아냥대는 친구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래,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 나이에 그런 용기를. 암튼 잘해봐라. 내가 구독, 좋아요 팍팍 눌러줄게. 파이팅.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혹시라도 운이 좋아서 유튜브가 잘 되면 누구에게 술을 살 것 같습니까? 매사에 부정적인 친구는 안 부릅니다. 그런 친구가 끼면 꼭 시비 걸고 논쟁하다 술판이 깨지거든요. 그런 친구 가까이 해봤자 내 인생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멀리하는 게 상책이죠. 셋째, 상습적으로 남을 험담하는 친구. 상습적으로 남을 험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소위 뒷담화한다고 하죠. 남의 등 뒤에서 본인 모르게 하는 것이지만 이 뒷담화라는 것이 결국 돌고 돌아 내 귀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돌고 돌아 내 귀에 들어오는 뒷담화는 면전에서 듣는 것보다도 훨씬 기분이 나쁘지요. 왜 면전에서 하지 않고 남의 등 뒤에서 험담을 할까요? 면전에서 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면전에서 하면 말발이 딸리거든요. 한마디로 비겁하고 소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친구는 만나면 만날수록 나의 평판을 깎아먹습니다. 있는 말 없는 말 보태서 내 험담을 하고 다닐 테니까요. 이런 친구와는 되도록 거리를 멀리하고 자주 만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넷째, 은근히 남을 무시하는 친구. 은근히 남을 무시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남은 다 자기보다 한 수 아래죠. 한마디로 아나무인입니다. 자기 얘기만 계속 떠들어댑니다.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죠. 이런 친구, 그냥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애하고 싸울 필요 있나요? 이런 친구에게는 맞장구나 리액션 같은 호응을 하면 안 됩니다. 맞장구를 쳐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더욱더 기고만장합니다. 이런 친구를 대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만나서 그냥 말없이 빤히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뭔가 싸한 느낌이 들면 잠잠해지는 경우가 있죠. 사람의 품성이 쉽게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와 시시비비를 가리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 친구를 멀리하면 되는 거죠. 가까이 하면서 기분 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 만나기만 하면 자랑질하는 친구. 만나기만 하면 자랑질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자기 자랑을 한없이 해대다가 나이 들어 자기 자랑할 게 없으니까 이제는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입이 부르트게 해대는 친구가 있습니다. 마누라 잔소리보다도 더 들어주기 힘든 게 친구 자랑질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이런 친구 만나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듣다 못한 친구들이 이럽니다. 야, 이 자식아, 자랑질하려면 돈 내놓고 해. 자랑질하려면 술이라도 사면서 하라는 말인데 이런 친구, 그런 말은 또 못 알아들어요.
노상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은 귓등으로 흘려듣습니다. 이런 친구, 곁에 두면 만날 때마다 고역이죠. 친구의 한 없는 자랑질, 들어줄 만하면 만나도 좋겠지만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만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여섯째, 계산할 때만 되면 뒤로 빠지는 친구. 친구들 중에는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계산할 때만 되면 뒤로 살짝 빠집니다.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척 하다가 깜박 잊고 지갑을 안 가져왔네. 미안하다. 다음엔 내가 살게. 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 약한 친구가 낼 수밖에 없죠. 이런 친구, 다음엔 자기가 살까요? 절대 안 삽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죠. 이런 친구, 눈 딱 감고 손절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어떻게 손절할까요? 연락을 안 하면 됩니다. 몇 번 연락을 안 하면 전화가 오겠죠. 야, 이 자식들아. 싸가지 없이 너희들끼리만 노냐? 나를 왕따 시키는 거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깜박 잊고 전화를 안 했네. 다음엔 꼭 할게. 그리고 다음에 연락 안 하죠. 하면 바보 아닌가요? 내 돈 내고 밥 사고 술 사고 기분까지 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곱째,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친구라고 할 수 없죠. 남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은 나의 소중한 재산이나 시간을 써서 남에게 이득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자주 만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뻔뻔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남의 재산이나 시간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굳이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덟째, 종교나 정치적인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 사람은 모두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남에게는 혐오가 될 수도 있고, 남이 싫어하는 것을 나는 좋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게 아무리 자신에게 좋다 하더라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나 정치적인 신념은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고, 실제로도 인간관계에서 신념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주먹다짐으로 번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내 신념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과 의미 없는 논쟁을 하지 마십시오. 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떠한 주제가 되었든 간에 논쟁이 시작되다 보면 평소보다 자기 관점을 더 세게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불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논쟁에서의 승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원한을 사기 마련입니다.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워 논쟁을 일삼는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이 못 됩니다.